자, 오늘 내용은 추상 클래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버추얼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를 여러 번 썼었거든요. 가상 상속, 그다음에 버추얼 펑션, 이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오버라이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전 시간에 이제 이 가상 상속이라고 하면서 조금 혼동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얘기 조금 하면서 이 버추얼 펑션이라고 하는 거하고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하고는 이 거의 유사한 관계다라고 뭐 유사하다기보다 그 개념이 여기에 도입돼서 다른 이름으로 쓰인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가상이란 말이 붙은 것 중에 가상 상속했었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가상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상상속은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게, 이 마름모형 또는 다이아몬드형의 어떤 이 다중상속의 문제점의 이제 해결 방법이죠. 다중상속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었냐면 이런 게 있었죠. 이 예를 들어서 이 클래스의 베이스 IO라고 하는 이 클래스 하나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에서는 이 변수만 하나 쓰고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 모드라고 하는 이름의 저희 변수 하나 선언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 이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두 군데로 상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i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다 상속을 받는다. 그래서 클래스 in이라고 하는데 상속을 받는다라 할 때, 상속받을 때 이렇게 콜론을 하고 그다음에 요 접근자, 그다음에 베이스 IO 이렇게 해서 베이스 IO라고 하는 걸 상속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걸 with POS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 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은 out이라고 하는 걸로 상속받는다라고. 클래스 out. 이것도 마찬가지 이 베이스 IO를 상속받는 거죠. 자, 이걸 상속을 받는데 여기도 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이 변수만 하나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public 뭐 안 써도 상관없지만 write POS라고 하는 변수 하나 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서 끝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두 개를 또 상속을 받는데 동시에 상속받는다. 자, 그래서 하나씩 받을 적에는 단일 상속이 되죠. 근데 이렇게 두 군데서 받으니까 다중 상속이 된다. 여기 다중 상속. 그래서 다중 상속을 받는데 문제는 이게 일로 제공을 했고 이것도 여기로 제공돼 있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두 번 제공됐다죠. 두 번 상속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번 상속 제공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나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만드는데 이 클래스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이걸 여기다 쓸게요. 이 클래스 이름을 인아웃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중 상속을 받기 때문에 하나가 i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고 또 하나가 out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는다. 여기 뭐 선언된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만 이제 변수 하나만 선언된 걸로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불리언 타입을 가지고 safe라고 하는 걸로 선언돼 있다. 자, 그래서 두 군데로 상속을 받았죠. 이렇게 다중 상속.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이걸 가지고 객체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예, 메인 함수에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인아웃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로부터 설계도죠. 이거로부터 하나의 제품을 만든다.
그 제품 이름을 OBJ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뒤에 뭐가 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됐을 때 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리고 OBJ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모드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보려고. 자, 이렇게. 그럼 이 모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양쪽에 제공하다 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길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두 군데로 들어가서 이게 이쪽을 보게 되면 여기도 모드를 쓰고 있고 모드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모드라고 하는 변수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도 모드라고 하는 변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상속받고 이것도 상속받아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드라고 하는 변수가 모드 변수 요게 두 군데가 있대. 존재가 하는데 하나는 어디 서 있냐면 하나는 i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out이라고 하는 클래스 내에 있는 거다 이거죠. 물론 이거는 상속받은 거죠. 이것도 상속받은 거. 그러면 어떤 거를 저희 그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걸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걸 기준으로 할 거냐 했을 때 여기서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를 드냐면 어디 있는 데다가 모드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모호성이 발생한다. 그럼 모호성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예 저희 그 혼동스럽게 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컴파일 에러를 발생한다. 컴파일 시 에러 발생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에러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네, 해결 방안이 바로 뭐냐면 가상상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중상수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컴파일러한테 이 특별한 키워드를 주고 그거 가지고 이 해결 방안을 뭐지 그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그냥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앞에다가 이 버추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달아서 해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냐면 버추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상속받는 쪽에다가 여기에 버추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리고 여기도 버추얼이라고 하는 이렇게 써준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가상 상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받긴 받는데 가상으로 상속한다. 이렇게 되면 컴파일러가 이걸 보고 이제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하냐? OBJ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들 때 요거 있죠. OBJ라고 하는 클래스에 여기서 만들면서 처음에 그 클래스는 바로 이와 같은 저기 설계도에 따라서 들어간 거죠. 여기 safe라고 하는 게 하나 있네. 그래서 여기 safe라고 하는 변수 공간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이 뭐냐면 불리언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safe라고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이제 메모리 공간이니까. 두 번째 상속받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이 read POS하고 write POS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정수로서 read POS 이와 같은 공간들 쓸 수가 있고 또 하나가 write POS라고 하는 공간도 하나 쓸 수 있다. 자, 여기 이 버추라고 하는 말이 없을 적에는 뭐 들어가는 게 여기 두 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다면 어떤 걸 저희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건데 이렇게 되면 여기다 쓸래 여기다 쓸래 그래서 안 된다 이거죠. 따라서 모두 하나만 쓰기 위해서 가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동일한 걸로 그냥 받겠다라고 하는 걸요. 그래서 여기에 모 들어가는 공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타입을 정수로 넣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거는 어디 있는 거냐면 베이스 IO에 있는 거고 요거는 인에 있는 거, 요건 아웃에 있는 거, 요거는 인아웃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들을 만들 적에 이 부분 몇 개 있는지에 대한 거를 만들지 않고 이미 있다 그러면 하나로만 안 되는 그런 거를 쓰기 위해서 이 해결 방법으로 이런 키워드를 썼다 했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걸 갖다가 억지로 해결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상상속이다라고 하고 이름을 가상상속 그렇게 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상상속이고요. 가상상속하고 달리 이제 좀 저희 이거는 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이 버추얼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썼었죠. 그래서 전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마우스 동작과 관련해서 마우스 클릭이 있다. 그다음 왼쪽 버튼을 클릭했다라고 했을 때 하는 사람마다 그 클릭했을 때 할 일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기능만 설정해주고 제목만 설정해주고 내용은 필요 없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냥 떠다 밀어주는 거 그런 기능에 해당되는 것이 이 가상 펑션, 버추얼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추얼 펑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그 버추얼 펑션과 연동한 부분이 오늘 하게 될 추상 클래스라고 번역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전 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상 함수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상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억지로 제 문제점이 발생해서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이 가상 함수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본다면 이렇게 쓴 거죠. 이거는 덮어쓰기다. 이제 덮어쓰기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데다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걸로 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걸 갖다가 잡아놓고 완전히 덮어 쓰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안 보이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저희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 이것도 결국은 상속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근데 아까는 이제 뭐 변수가 두 군데 겹쳐져 가지고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함수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여기 이 조금 앞쪽에다 뒤쪽에다 쓸게요. fn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고 이 함수가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인쇄해 주는 정도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할게요. 인쇄해 주는 거니까 cout 그다음에 base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end. 자, 이렇게 썼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리고 세미콜론에서 베이스 클래스가 하나 있고 이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았을 때 이름을 파생 클래스, derived 클래스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상속받았을 때는 C++에서는 상속 제공해주는 클래스를 뒤쪽에다 콜론을 하고 쓰죠. 자, 어떤 식으로 상속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접근 형태, 그 다음에 베이스. 여기도 함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는데 그 함수가 뭐냐면 똑같은 이름이다 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내용은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클래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클래스 요 함수와 요 함수의 이름이 동일하죠. 근데 이 이와 같이 동일하게 썼을 때 상속받아 가지고 썼을 적에는 이걸 쓸 건지 이걸 쓸 것인지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어요. 클래스 이름을 제공해서. 근데 이 앞에다가 virtual이라고 하는 걸 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여기도 virtua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
무슨 용도로 사용되냐면 이거 대신에 이걸로 덮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그려던 보게 되면 여기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가 하나 있다라고. 그리고 derived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이 객체, 이렇게 obj라고 하는 객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저희 뒤에 이뭐 obj.f에 이렇게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 뭐를 수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가상 상속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만 하는데 이거는 이거를 실행할 건지 이걸 실행할 건지에 대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obj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만드는 객체가 있는데 객체 안에 보게 되면 fn이라고 하는 게 내 거도 이렇게 f의 함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f의 함수도 여기다 되어 있죠. 근데 이 앞쪽에는 이거 앞에다 쓸게요. obj라고 하는 객체 앞에 이 부분은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요 클래스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상속을 받았으니까 갖고는 있어요. 이것도 드라이브드라는 것도 이걸 상속받았으니까 자기 거니까 갖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호출하게 되면 이걸 호출할래, 이걸 호출할래, 이게 문제에서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 이 앞에 버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이 부분이 이거를 가지고 동적을 이걸 갖다가 난 좀 못하겠으니까 떠밀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그 동적 바인딩이다라고 불러요. 그 동적 바인딩은 이거는 뭐냐면 좀 뒤에 물러나 있고 이게 실행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불러줘도 너가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좀 뒤로 이게 뒤로 물러나 있다 이제. 물러나 있고 드라이브드 클래스에 있는 거 이게 실행하도록 한다 이제. 드라이브드에 f의 함수가 실행되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또는 저희 자기가 뒤로 좀 물러나 있는 이런 기능을 갖다 동적 바인딩이라고 이렇게 시행할 때 뭐라고 하냐면 덮어쓰기라고도 계산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 이 버추얼 함수다, 버추얼 펑션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경우에 이거는 뭐냐면 하지도 아무것도 안 할 거죠, 결국은. 그럼 이거는 하지도 않을 거면서 여기다 넘길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동작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작을 거의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거 굳이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다가는 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기능이 사실 불필요하죠. 왜냐하면 거의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거의 동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필요한 거 굳이 써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괜히 여기다 코드를 써놔봤자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거를 해결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얘기하게 될 바로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가 되겠어요. 오늘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얘기하죠. 별로 마음에 드는 용어는 아니에요. 자,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는 뭐를 번역한 거냐면 앱스의 클래스를 번역한 거다. 자, 이걸 잘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이건 저번 때 했던 거니까 지울게요. 먼저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게 추상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유학이라고 하는 단어도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쓴다든지 논문을 쓴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 서론, 본론, 결론이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여기 보고서가 있다. 그럼 여기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다라고. 자, 이렇게만 쓰게 되면 이거 다 읽으려면 한참 걸리죠. 뭔지 핵심에 대한 얘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려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이제 그 결론을 하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줄거리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줄거리가 들어가는데 핵심적인 내용, 여기 줄거리. 이게 바로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요약 부분이 여기 들어가죠. 서론에 조금, 그다음에 결론 내용 들어가고 본론은 이렇게 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클래스는 클래스인데 요약된 클래스다. 그래서 아까 이 버추얼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베이스 클래스에서는 뭐 이와 같이 이거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러나 있다 그랬어요. 뒤에 물러나 있는데 거기다가 뭐 기능을 잔뜩 써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뤄지는 걸 갖다가 추상 클래스라고 하고,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냐 한번 써보죠. 기본 클래스의 가상함수. 조금 전에 얘기했죠. 가상함수라고 하는 거. 가상함수를 보게 되면 일단 거의 실행되지 않는다. 왜 실행되지 않냐라고 한다면 일단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실행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무슨 역할을 하냐? 결국은 이제 그 코드 작성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결국은 코드 작성이 그 필요하지 않다죠. 불필요하다. 꼭 불필요하란 말보다는 필요하지 않을 경우가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수 가상함수라고 그래요. 이런 걸 순수 가상함수. 완전히 이제 쓰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긴 한 거. 그걸 갖다가 순수 가상함수 이것도 번역해서 pure virtual function이다. 순수 가상함수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기능이 필요 없죠. 불필요하죠. 그래서 이 불필요하다는 거는 불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명시하기 위해서 코드가 없음을 명시해라 하죠. 그렇다면 굳이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코드 대신에 뭔가를 표시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equal 0이라고 하는 걸로 쓴다 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equal 0이라니까 뭔 얘기인지 접해보지 않으신 분은 모를 수 있으니까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 그 클래스를 shape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에 가상함수 이렇게 쓴다 그랬죠. virtual 그 다음에 리턴 값 없다라고 가정한 void 여기 grow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자, 보통 우리가 뭘 쓸 적에는 여기다 이렇게 하고 내용들을 집어넣죠. 그런데 굳이 쓸 게 없고 나는 항상 뒤로 물러나 있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그냥 0 이렇게 써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수한 가상함수란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코드는 필요 없고 이 상속만 제공해 준다. 상속만 제공해 주는데 뭘 제공해 주냐면 이와 같이 형태만 제공해 준다. 그래서 상속만 제공하는데 그 제공 내용은 함수 이름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제공되냐면 이와 같이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리턴 값 리턴 값의 타입 이런 것들만 변수하는 것이지 코드는 나는 여기서는 코드는 상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 하에서 제그 이렇게 사용할 때 쓰는 것이 추상 클래스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용이 간략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앱셋 클래스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추상적인 내용,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만약에 줄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줄거리에 예를 들어서 뭐 A와 B라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사이에 서로 이제 그 싸우기도 하고 뭐 또 행복하게 또 어디 놀러도 가고 뭐 그랬을 내용들이 들어갔을 텐데 그런 내용 다 빼고 그냥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걸로 쓰듯이 이렇게 이 내용을 그 생략해서 썼을 때 추상 클래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내용 없이 0이라고 하는 걸로 써라. 언어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저희 그 여는 가로 닫는 가로로만 적어도 상관없겠죠.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건 언어 특성이니까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추상 클래스는 이 최소 최소 한 개의 이 버추얼 펑션을 갖는 클래스를 얘기한다. 그래서 어떤 거는 지금 함수가 완전히 기술돼 있고 코드가 작성돼 있고 어떤 거는 코드가 기술돼 있지 않아요. 추상 클래스로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추상 클래스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보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했던 이 쉐이프라고 하는 클래스에다 조금 더 붙여서 여기 아까 이제 그 드로우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있었죠. 버추얼이라고 돼 있고 보이드. 자, 이게 0이 들어갔으니까 이걸 뭐냐면 완전히 이제 그 순수 가상 함수다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다음에 또 다른 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버추얼 펑션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함수로서 정의가 돼 있다. 그래서 여기 중괄호를 열고 여기에 저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가상 함수가 아니죠. 이거는 가상 함수고 이거는 가상 함수가 아니죠. 이건 가상 함수가 아니에요.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 순수 가상함수다, pure virtual function이다라고 불러죠. 왜 이렇게 됐냐면 0으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근데 하나라도 있으면 이와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냐? 이거는 가상함수고 이건 가상함수가 아니지만 이런 클래스를 뭐라 하냐면 추상 클래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F의 클래스다. 그래서 F의 클래스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이다. 따라서 앱셋 클래스를 가지고 바로 객체를 만들어 사용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에서 여기 쉐이프라고 하는 이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obj 이렇게 써서 하나의 객체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건 오류가 안 돼. 왜냐? 아직까지 이거는 미완성 부분이다. 이거는. 그럼 누가 완성을 해야 되냐? 이 미완성 부분은 상속받은 부분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따라서 이 추상 그 함수는 상속받는 이 그 파생 클래스에서 그래서 그 완성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제 그 파생 클래스에서 완성을 안 하고 상속만 받았다. 그러면 그 클래스 맞아 이 추상 클래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파생 클래스 역시 이 앱셋 클래스를 완성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더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쉐이프라고 하는 앱셀 클래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속받는 경우에 대해서 보죠. 클래스가 있는 쉐이프란 클래스가 있고 이 쉐이프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이 하나 상속받으려고 그래요. 이걸 상속받아서 파생 클래스가 이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근데 여긴 뭐가 있냐면 이게 이 추상 클래스예요. 앱셋 클래스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draw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다.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 순수 가상 함수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먼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죠. public 그다음에 void draw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썼어요. 자, 이거는 가상 함수는 아니죠. 비가상 함수죠. 근데 여기에다가 virtual 그다음에 void 자 이렇게 썼다. 자 이게 바로 가상 함수다. 이거는 가상 함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가상 함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와 같은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상 클래스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건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클래스를 하나 상속을 받은 게 뭐냐면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그리고 그 클래스 이름을 뒤에다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쉐이프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게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고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썼다. 퍼블릭 그리고 여기도 하나 저희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렇게 썼다. 리턴 값은 스트링이고 toString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에 return이라고 서클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shape라고 하는 걸 상속받았죠. 그래서 상속받았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 draw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상속만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건 뭐라 하냐? 여기는 아무 이런 equal 0 같은 가상 함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abstract class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자체에서 제공되는 가상 함수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거까지 다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이걸 더 넣었다. 이제 이걸 하나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다가 그 버추얼 함수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void draw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내용을 하나 더 썼어요. 여기다가 cout 그리고 circle 이렇게 썼던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이 가상함수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다가 여기서 내용을 명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상함수였던 주로 이거에 코드를 예, 작성한 거죠. 이 부분이 뭐냐면 코드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앱셋 클래스가 아니라 모든 걸 상속받은 이제 그 비앱셋 클래스가 된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이 서클 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객체 만드는 부분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앱셋 클래스가 아니라 정상 클래스라고 불러요. 노멀 클래스라고 부르고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추상 클래스, 앱셋 클래스라고 부른다.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그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그 이제 그 완벽한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해 보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계산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키보드까지 나오게 하면 더 좋겠지만 아쉽게 우리 지금 환경이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서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음 주 수업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완벽한 이 앱셋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처리해 주는 경우에 이 계산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 더 보죠.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처리까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out 앞에 뭐 std와 같은 스탠다드 클래스 명시하기 귀찮으니까 네임스페이스고 이렇게 쓰게 되면 std라고 하는 거를 이와 같이 앞에다가 안 써도 되죠. 여기다 std 컬런 컬런 이렇게 써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중에 추상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이제 앱셋 클래스를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계산을 하는데 더하고 빼고 평균 계산해 주는 거 기능만 제공해 준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그 버추얼 펑션이 들어간다 그랬죠. 네, 버추얼 펑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그다음 리턴 타입만 결정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하나가 이 덧셈을 해주는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버추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덧셈을 할 거니까 정수 덧셈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add 여기 매개 변수로서는 a, 매개 변수로서 b 이렇게 됐다. 그리고 a와 b를 더할 건지 뭐 어떻게 여기다가 뭐 제곱을 해서 더할 건지 그런 코드 필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상속받는 데서 해라. 그럴 때 0이라고 하는 걸 쓴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pure virtual function이다. 순수 가상 함수가 있음으로 해서 이와 같은 클래스는 뭐가 되냐면 추상 클래스가 된다. 이게 앱셋 클래스. 하나만 있어도 앱셋 클래스. 근데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하고 뺄셈 하는 거. 여기도 실제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뭐 리턴 뭐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나 그거 안 하겠다 이거죠. 난 이런 입력 이름과 매개 변수와 리턴 타입만 제공해 주려고 한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상속받는 데서 나머지 코드는 작성을 해라 이거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pure virtual function이 되는 거죠. 벌써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있어도 앱셋 클래스인데 두 개나 있어요. 하나 더 해서 그다음에 평균. A라고 하는 배열에 해당되는 것들 정수값으로 들어온 거와 그다음에 이와 같이 여기 사이즈라고 쓸게. 몇 개가 있는지 크기 음, 이걸로 나눴을 때 평균이 되겠죠. 그 나누는 계산법 여기다 쓸 필요 없고 그건 알아서 저희 상속받는 데서 해라.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걸 쓴다 이거죠. 따라서 이것도 pure 이제 버추얼 펑션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메인 함수에서 요거만 가지고 객체를 만들려고 하면 오류가 나요. 컴파일 오류가 나죠.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미완성 부분. 그럼 미완성은 어디서 해결하냐? 상속받는 데서 해결해라 이거죠. 그 상속받는 쪽을 여기다가 이 코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는 게 이렇게 쓰죠. 코드라고 하는 이름의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게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으니까 이렇게 되면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것들 이 부분에서 해결하면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개의 함수들이 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죠. 하나가 뭐냐면 add라고 하는 함수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add라고 하는 함수의 매개 변수는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아까 A라고 썼는데 난 A가 쓰기 싫고 X하고 Y라고 쓰기 싶다라고 하는 걸로 바꿔는 안 된다 이거죠. 똑같은 이름으로 써라 이거죠. 상속받으면 상속받은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거는 덧셈을 하는 걸로 코드를 여기다 작성해 보자. 비로소 여기에 코드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속받은 부분에서 파생 클래스에서 코드 부분을 해결했다. 저거는 이름하고 매개 변수와 리턴 값만 리턴 타입만 결정해 줬다. 자, 아직까지 또 해결이 안 된 게 뺄셈하는 거. 이거는 a-b를 하면 된다라고 가정해 보자. 세 번째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 저기도 이름만 주어졌죠. average. 그 다음에 매개 변수하고 리턴 타입 이렇게만 주어졌어요. 그거를 여기서 분명하게 코드를 명시해라. 똑같이 매개 변수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선 중괄호를 작성하게 되죠. 자, 평균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n개가 있으니까 그 크기가 사이즈라고 하는 만큼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다 더해야 되죠. 여기는 동수값 i 0부터 시작해서 i가 사이즈 값 빼기 1까지 또는 제이그 사이즈보다 작은 거. 그래서 이걸 다 더해가지고 그거를 사이즈로 나눠주면 되죠. 따라서 썸은
에다가 A에 Y값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거를 사이즈로 나눠주면 평균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return 이렇게 해서 이 평균 구하는 함수에 대한 코드가 작성됐고 subtract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해서 이 코드들이 다 완성이 됐죠. 이게 기본 클래스에서 제공해주는 가상 함수에 대한 거를 다 해결한 부분이다. 이거 가상 함수에 코드를 갖다가 부여해 준 부분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굿 코드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서는 이거는 추상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정상 클래스가 됐다. 정상 클래스가 됐으니까 이 정상 클래스로부터는 객체를 만들 수가 있다. 정상 클래스로부터는 뭐냐? 객체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객체 생성이 가능하니까 객체 생성을 해가지고 그 코드들을 활용해서 결과를 한번 산출해 보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배열의 초기값을 가지고 1, 2, 3, 4, 5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A의 0은 1, A의 1번에 해당되는 첨자 부분은 2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alculator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객체의 이름을 P라고 하는 걸로 쓰는데 포인터 타입의 객체로 해보죠. 그러면 P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부분이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이런 설계도에 맞춰져 있는 어떤 이제 이 부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제 이번엔 동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U라고 하고 이 뒤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클래스 이름을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생성자 이름을 쓰죠, 여기다가. 생성자 이름을 캘큘레이터라고 써도 되겠지만 굿코드라고 하는 걸로 쓰는 걸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자, 이건 생성자인데 여기 생성자를 명시 안 했죠. 그러면 누가 만들어주냐?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냥 가로 열고 닫고 하는 정도 수준의 이 생성자를 만든다 해죠. 그 대신 메모리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cout 인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P라고 하는 게 가리키는 부분에 연산해 준 결과 예를 들어서 매개 변수 2와 매개 변수 3을 더한 결과를 출력 한번 해보자. 매개 변수 2와 3을 뺀 걸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평균을 계산해 보자. A라고 하는 배열 여기 정해진 거 거기다가 원수의 개수가 몇 개냐면 5개. 그걸로 평균 계산하고 출력 한번 해보자. 이같이 동적인 어떤 이제 그 객체가 생성됐을 때는 메모리 그래서 다 쓰고 나면 지워버려도 된다 그랬죠. 정적인 객체냐 동적인 객체냐 이거는 이렇게 쓰게 되면 U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했었을 때는 동적인 객체가 만들어진 거죠. 다 필요 없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물론 이거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죠. 메모리가 충분하다라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됐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add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가 어디서 선언이 돼 있었냐면 calculate라고 하는데 선언이 돼 있었죠. 근데 완전하게 선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름과 매개 변수, 리턴 타임만 결정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그 부분들을 다 해결했어요. 이게 뭐냐면 추상 클래스라고 얘기했어요. 앱셋 클래스였죠. 앱셋 클래스에 있는 걸 받아가지고 완성해서 정상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럼 여기 2하고 3이니까 여기 2하고 3이 1로 들어가서 2하고 3을 더하는 거죠. 그걸 리턴한다 그랬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5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빼라고 그랬죠. subtract. 이걸 하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죠. A와 B, 2하고 3이 여기 들어가고 2 빼기 3. 따라서 마이너스 1이 출력된다. 마지막 평균 구하는 거 A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배열이죠. 배열의 원소 개수가 여기 들어가서 5개. 따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걸 더해가지고 5로 나눈다. 자, 이걸 해보면 값이 3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생성된 객체 갖다가 소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이후에는 더 이상 P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안 쓸 거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된 부분이 다 뭐냐면 이 그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데 사용되고 이 추상 클래스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마우스 함수, 마우스 동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애드라고만 돼 있었지만 마우스 가지고 조작하는데 왼쪽 버튼이 클릭되느냐 오른쪽 버튼을 누르기냐 떼느냐 그런 기능들이 있죠. 일단 마우스를 갖다 드래그 했느냐 다시 말해서 드래그 내가 무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함수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기능들은 프로그램 작성한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제공해주지 않고 이름하고 매개 변수들 이렇게만 써라라고 하는 걸로 제공해주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앱셋 클래스로 제공된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2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2시부터는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업은 예, 그 보충 기간이지만 2번 빠졌어요. 예, 그 연휴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그냥 정상적으로 다 수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 뭐 오시면 되겠습니다.